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질문 주신 분께서 박스권 매매가 잘 안되는 이유가 박스권 내에서도 캔들 움직임이 대략 그려지지만 언제라도 그 박스를 깰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상되는 캔들 그림대로 진입과 익절이 불가능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먹더라도 어김없이 추세장식으로 진입하다가 이익을 갈아먹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답변으로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싼 가격과 비싼 가격을 생각해 두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세는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박스권 매매를 하듯이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세장을 대비하여 확실하지 않은 곳에서 포모나 퍼드를 방지하기 위해 약 30% 비율의 현물만 담아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제 같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이제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분께서 이제 승률이 90%가 넘는데 9번의 승리에서는 발목 매도로 짧게 챙기고 한 번의 패배에서 모두 뱉어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물타기에서 다 뱉어내는 것 같은데 조언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90%라는 승률은 사실 이제 보기 좋은 승률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사실 박스권은 이게 확신이 없이 손절을 짧게 가져가는 매매거든요. 이렇게 큰 추세가 한번 나오고 반등이 크게 나온 다음에 한 이 정도까지 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을 충분히 예상할 만한 구간이 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손절을 잡고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불안한 거는 언제 상승 돌파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상태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는 웬만하면 손실을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손실을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짜잘하게 모았던 그 수익을 한 번에 뱉어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 힘들게 모았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하기 너무 아까워져서 추세가 정작 나왔을 때는 진짜 손절을 못하고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추세가 나올 때까지 그냥 애초에 쉬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체결이나 펀딩피 참고하시나요? 참고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참고하는지 궁금해요. 참고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그것을 참고해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깊게 참고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의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제 그 다음 펀딩 수수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체결 약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런 수치도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거나 어떤 주문을 하는 걸로 이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그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원효띠님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그냥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소 수면 식사 시간이 대체로 규칙적일 때가 많으신지 잠은 대체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무시는지 시세 알람 설정은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잠을 이루고 변동성이 줄면 잠을 잡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며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합니다. 평소 시세 알람은 안 해놓은 편이지만 혹시나 불길한 생각이 들 때 가끔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트레이딩뷰 알람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선을 설정하고 이 얼러트 넣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을 다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손이 잘 안 가요 이게.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차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은 나오겠다라는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딱히 고민은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시부터 2시 사이에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7시나 아니면 늦게 일어나면 이제 9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사이에는 이제 잠을 자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석을 했을 때 올 것 같은 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여기 있는데 오늘 자는 동안에는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끝났다면 이런 매물대에 한 2개 정도 주문을 걸어놓고 그렇게 자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시장이 정말 예측이 안 되고 분석이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승률이 낮은데 손익비도 별로입니다. 어쩌다 몇 번 이익 난 기억으로 똑같이 접근해 봤는데 잃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히려 잃은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결국 제가 벌 땐 왜 벌고 잃을 땐 왜 잃는지 모르겠어요. 승률이 낮더라도 손익비 올리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가짐과 습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래서 답변으로 잃어도 힘들지 않을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반복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 시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면 뭐 월급이 한 200에서 한 300 수준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뭐 많으면 400도 있을 테고요. 이런 범위라고 생각하면은 이 월급 수준에서, 또는 이게 너무 부담된다면 여기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즉 100만원 정도 되겠죠. 2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시드를 적절한 시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 당연히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총알을 계속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물론 좀 더 소액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50만원이나 뭐 30만원이나 이렇게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월급 수준으로 만약에 한다. 근데 이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적금을 잘 해놓으셨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월급이 없어지면은 이 고정 비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멘탈에 그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수준의 나만의 적정한 시드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투자자가 그러하듯 매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 것,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은 지양하며 어떻게든 남은 금액으로 복구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하시네요. 선물 거래에서는 돈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오히려 현물보다도 매매를 내가 좀 잘한다면 이 레버리지라는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모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위험도 관리만 정말 잘한다면 망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전에 차트와 거래량을 위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것 외에 위주로 보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추세, 지지, 저항 등은 캔들만 봐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다고 답해야 될지 아니라 답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이 밖에도 마찬가지라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른 것보다 그냥 캔들과 거래량,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캔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매매할 때나 마진할 때 마인드셋 가지는 게 있냐, 그리고 돈을 일정 이상 벌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예를 들어서 차후 어떻게 사용할지라던가 계속 비트 개수 불리는 목표라던가 정해둔 게 있나 궁금하다. 그래서 답변으로 항상 떠오르는 것은 지나치게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지 말자. 네, 저도 항상 차트만 본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한때 활동할 때 소통방을 운영했던 이유도 제가 직접 호재나 악재를 다 찾아보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호재나 악재가 나오면은 알아서 다른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전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려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풀시드 10분할하고 레버리지 10배에서 15배로 포지션 잡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재는 다른 리스크 관리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답변으로 현재는 포지션 규모가 비대해진 만큼 3분할 3배 정도 사용합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배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힘들고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배율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죠. 시드 적을 때 손익비 승률 중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하였나요? 시드가 커짐에 따라 그 관점이 바뀌었나요? 그 답변으로 승률에 더 신경 쓰는 매매를 추천합니다. 손익비가 큰 것을 원한다면
결국 한방 요행을 바라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과는 다릅니다. 네, 이것도 정말 저랑 비슷한데요.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올려놓은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승률과 손익비에서 승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승률을 계속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그리고 여유를 찾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매매에서는 멘탈이 정말 중요한데,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것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직전 고점들도 존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을 짧게 가져가면서 이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추세는 잘 모르겠고 이 손익비만 봤을 때 괜찮은 자리이지 추세는 잘 모르겠으면서 괜히 세웠다가 이게 더 크게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괜한 손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익비 자리를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이제는 뚫을 수 있을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뚫었을 때 판단을 하던지, 나름 자기 기준에서 확실할 때 그냥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트 외적인 부분, 기본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호재나 악재나 이걸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찾아보긴 했지만 결국 호재 매매는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포기했습니다. 또한 재단의 활동 같은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편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차트만, 이 논리 데이터만 보고 매매하는 게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빔들,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에 대해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이상함을 판단하고 바로 스위칭을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시나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며 오르곤 합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며 내립니다.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이 호재 악재만 찾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차트 공부를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9억에서 100억, 999억에서 1000억, 이렇게 누적 수익 액수가 앞자리 변할 때 어떤 느낌이냐, 잔고가 늘어날 때 그런 느낌을 물어보는 건데, 답변으로 아이러니하게도 1000만원 만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다. 그때는 오히려 매매법이나 원칙이 별로 없었는데도 뭔가 내가 고수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에 젖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로는 역시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서 1억대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 감정은 환상에서 보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다. 일반인이 정말 겪기 어려운 그런 기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셨던 서적이나 강의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답변하셨고, 거래량으로 향후 방향을 예측하시나요? 아니면 캔들이나 추세를 통해 예측한 방향의 거래량은 단지 신뢰도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후자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보조지표 중 주로 어떤 걸 사용하시냐, 기본적인 지표 외에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드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하시나요? 시드의 20% 정도를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 같은 복잡한 패턴을 일일이 계산해서 진입 청산하시나요? 그리고 엘리어트 소파동을 전부 계산해서 트레이딩 하시나요? 그래서 모두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재밌게도 저랑 보는 게 되게 시선이 비슷해요. 네, 물론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딱히 뭐 볼만한 서적이나 강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제 몸으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은 저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지표는 이제 일목구름이나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 정도는 필수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는 저는 한 10배 정도? 저는 교차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도 전 초반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분석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차트에서 매물대만 봐도 어디서쯤 이제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만 한다면 거기서 정말 이제 추세가 꺾이기도 하고, 또 이제 거래량도 같이 참고하면서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거래량을 좀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모니 패턴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엘리어트도 너무 후행성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타를 할 때는 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할 때 차트 분석과 차트 외적인 부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 9고 이외 호재나 악재가 1 정도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그냥 분위기를 확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캔들 패턴은 상승이라고 하고 차트 패턴은 하락이라고 시그널을 보낼 때 어떤 걸 더 신뢰하시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의 의도는 나는 그냥 뭐 헤드앤숄더냐, 뭐 캔들 패턴 뭐 망치형이냐, 그냥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느낌대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거래량 분석을 할 때 낮은 분봉으로 주로 보나요? 높은 분봉을 주로 보나요?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등 다른 사람들도 자주 볼 법한 캔들을 봅니다. 과거 지표보다는 현재 지표를 더 많이 본다고 했는데 현재 지표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나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차트의 범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2017년부터 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글 당시가 21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7년부터 21년 사이에 이제 움직임을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그릇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굳이 늘리려고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지션 진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면 자산의 적은 비율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해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름 확률이 높은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진입도 조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억지로 더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시장은 항상 이 욕심을 어떻게 잘 조절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말의 뜻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포지션을 잡아도 안 풀릴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멘탈 케어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험해본 적 없는 큰 손실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위축돼서 점점 포지션을 적게 잡게 되네요. 제 포지션에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변으로, 이러도 힘들지 않을 만큼의 비중으로만 매매하며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못 참고 근거 없는 풀매도, 풀매수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도 정말 경험이 많은 내용 중 하나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여기서쯤에서는 그냥 잡아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뇌동매매 하는 경우도 흔하게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손해만 계속 생긴다면 내가 지금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캔들하고 거래량 보면서 패턴 공부하는 거 아직도 먹히나요? 저번에 거래량이 여러 거래소로 분산되어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예전에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나 비트맥스 그리고 바이낸스가 있었기에 해당 거래소의 거래량을 참고할 만했지만, 현재는 지배적인 거래량을 가진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래소들의 거래량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만 참고하는 편이며, 캔들은 웬만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일치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그냥 단순히 이런 좀 큰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거래량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원효띠님 매매법들 다 한번 훑어봤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거래량을 보는 방법 빼고는 저랑 진짜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상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몇 번 돌려보시고 어떤 상황이든 이 매매법에 대해서 기억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숙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